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펜툴 그리고 선택 영역 크기로 저장하기입니다. 가시죠. 렛츠고! 에디터 몽키. 네, 포토샵을 여시고요. 캔버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은 다른 선택 영역 툴과는 다르게 조금 연습이 필요한데요. 오늘 기본적인 실습이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은 여기 도구 툴박스 보면은 펜 모양 있죠? 여기 보시면 펜이 종류가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건 기능들이라서 실제 가장 위에 펜 툴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머지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제가 그냥 설명으로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위에 거 펜 툴 하나만 가지고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펜 툴은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랑 Alt, 컨트롤을 같이 쓰는 것까지 이해해야 제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본적인 펜툴 설명을 드릴게요. 펜툴은 그냥 만약에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하면 여기 점이 생깁니다. 또 한번 클릭하면 점이 생깁니다. 또 한번 클릭하면 점.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기존에 이렇게 점점 찍어서 했던 게 뭐가 있었죠? 바로 이 폴리고널 라소 툴, 다각형 올가미 툴, 그죠? 다각형 올가미 툴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펜툴은 이렇게도 찍을 수 있지만 펜툴을 실제 쓰는 거는 그 핸들러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점 찍는 거 있잖아요. 이런 점을 앵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이걸 핸들러라고 불러요. 내가 이렇게 조절하면서 기울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손을 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클릭했을 때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할 때 이때만 조절이 가능하고 그 뒤에는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기울기는 어떻게 조절하나요? 그때 사용하는 게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키를 눌러볼게요. 누르고 있는 상태면 이 커서가 펜 모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커서로 바뀌어요. 선택 커서로 하면 얘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로 이미 지난 앵커를 클릭해서 핸들러를 조절한다. 그리고 이 앵커의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제가 컨트롤을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컨트롤을 띄면 이 펜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사용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패스에다가 그냥 여기다 갖다 대면 지금 펜 모양 우측 하단에 보면 플러스가 표시되죠. 그죠? 띄면 그냥 펜만 나오고 갖다 대면 플러스가 표시됩니다. 그럼 얘를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앵커가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앵커가 생기는데 다시 갖다 대니까 마이너스가 표시돼요. 그죠? 앵커 위치에 갖다 대니까 마이너스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앵커가 사라져요. 그래서 경로 위에 놔두면 플러스 표시가 되고 클릭하면 앵커 생기고 이미 있는 앵커 어디다 갖다 대면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클릭하면 삭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컨트롤에 대한 것도 배웠고 그냥 커서를 패스 안에 추가하는 거 지우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Alt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요. Alt는 4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긴 한데 사용 방식이 4가지예요.
전부 앵커나 뭐 핸들러랑 관련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같은 컨트롤 누른 상태로 보면 지금 핸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Alt를 누르면은, Alt를 누른 상태로 이 앵커로 가져가면 커서 모양이 이상하게 바뀌었죠. 그죠? 커서 모양이 저 화살표 같은 저 앞 꼭다리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 상태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Alt 누른 상태입니다. 지금 Alt 누른 상태로 앵커를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면 핸들러가 사라졌죠. 그죠? 이게 Alt의 첫 번째 기능이요. 핸들러 두 개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로 다시 커서 모양 바뀌었죠? 핸들러가 없는 이 앵커에서 다시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핸들러가 생깁니다. 이게 두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Alt는 핸들러를 두 개를, 앵커에 있는 핸들러 두 개를 삭제해 버릴 수도 있고 핸들러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지금 여기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핸들러가 동시에 움직여요. 그죠? 두 개가 이렇게 기울기가 같이 움직여요. 근데 Alt를 누른 상태로 이 끝 핸들러를 선택하고 움직이면 한쪽만 움직입니다. 한쪽만.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왼쪽 오른쪽 핸들러의 동기화가 끊어지고 나면 그 뒤에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조절해도 한쪽만 움직여요. 이렇게 두 개가 따로 움직이는 게 싫어요 라고 하면 Alt 누른 상태로 앵커 눌러서 핸들러 두 개 다 삭제해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세 번째 기능입니다. 그럼 마지막 Alt의 네 번째 기능은 뭐냐? 이것도 핸들러를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핸들러를 어떻게 지우는 게 특이하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핸들러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겼잖아요. 양쪽에. 근데 Alt를 누른 상태로 여기를 클릭하면 중간에 앵커에다 갖다 대면 이번에는 커서의 모양이 약간 이상해요. 그 당시에는 화살표 앞 모양만 크게 보였었잖아요. 여기 중간에 갖다 대면 Alt 누른 상태로 가져가면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크게 하나만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마지막 앵커로 가져가면 이 화살표 그 앞에 꼭다리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펜이 하나가 그대로 있고 펜 우측 하단에 작게 해가지고 꼭다리가 보여요. 다른 앵커에다 갖다 대면 화살만 큰데, 그죠? 다르죠? 여기랑. 여기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Alt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앞쪽에 있는 핸들러만 사라집니다. 이게 차이예요. Alt를 누른 상태로 다른 앵커들을 선택하면, 중간에 있는 앵커들을 선택하면 양쪽 핸들러가 다 사라지는데 끝에 있는 앵커는 양쪽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에 쪽에 핸들러만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굴곡 있던 게 갑자기 직각으로 쭉 바뀌죠. 그죠? 한번 이거는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펜 툴에 기본적인 이제 앵커 찍고 앵커를 패스해서 앵커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핸들러를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 Alt를 이용해서 중간에 핸들러를 삭제해 줄 수도 있었고 추가해 줄 수도 있었고 구부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거 현재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앵커 같은 경우에는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했을 때 핸들러 두 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쪽 방향에 있는 거 하나만 사라지더라. 여기까지가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끝내고 싶어. 여기 더 이제 패스를 더 긋고 싶지 않아. 그러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바닥을 한번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작업의 마무리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그 캔버스 아무데나 한번 클릭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해볼게요. 지금 이 펜툴 연습은 다 그 하단에 있는 그 링크에 가시면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받아서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펜툴 선택하시고
이 네모난 거는 펜툴이 따는 게 필요 없겠죠? 솔직히 이 네모난 거를 따는 거는 펜툴도 필요 없어. 그냥 폴리고널 라소 툴로 하는 게 더 속편하죠. 그죠? 그냥 이거 찍으면 돼. 그냥 찍고 있습니다. 그죠? 얘도 그냥 직각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찍으면 되죠. 그냥 찍으면. 그리고 끝났으면 컨트롤 누르고 그냥 다른 바닥 한번 클릭하고 확인해 볼까요? 얘 그림을 한번 지우면 확인이 되겠죠. 그려졌죠?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 중간이 짧은 것들 있잖아요. 여기는 길고 여기는 요게 길죠. 그래서 이쪽이 좀 볼록하게 양옆이 나오고 여기는 얄쌍해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개만 찍어도 돼요. 두 개. 그리고 양옆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조절. 여기도 컨트롤 눌러서 길게. 됐죠? 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거는 이름 두 개 찍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 번을 찍습니다. 여기 한 번, 아이고, 한 번 누르고 중간에 있죠. 중간에 한 번 누르고 그리고 이쪽에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번 중간 누르시고 누르고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로 조절해 볼게요. 약간 좀 안쪽으로 당기고 볼게요. 됐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이 포물선이나 이런 거 굴곡 있으면 커브 중간에다가 하나를 더 찍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거 뭐가 있을까? 이게 그 아까 알트 마지막 거를 한번 실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컨버스 눌러서 종료. 다시 그을 때는 클릭하고 중앙 찍는다고 했죠? 중앙에 찍어서 올리고 여기도 중앙을 이렇게 찍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여기 조절할게요. 조절됐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꺾잖아요. 꺾을 때 물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Alt를 누른 상태로 얘를 이렇게 꺾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꺾어서도 할 수 있죠. 아니면 Alt를 누른 상태로 여기 앵커를 클릭해서 없애버려. 앞쪽 앵커를 없애버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직각으로 그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까 그 Alt를 눌러가지고 마지막 선에서 클릭해서 앵커를 앞쪽 방향 앵커를 지우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방향이 갑자기 틀어질 때 이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귀여운 캐릭터를 불러왔고요. 펜툴 이걸로 용을 한번 따보는 연습으로 해볼게요. 근데 지금 그 디테일하게 따지 말고 막 주변을 따볼게요. 두리뭉실하게.
두리뭉실하게 따는 겁니다. 여기서는 딴 걸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보시면 선택 영역이 깜빡깜빡거리지가 않아요. 폴리곤을 같은 경우에 우리 라서 툴로 돼지를 한번 따볼게요. 지금 두리뭉실이에요. 제대로 지금 눕기를 따는 게 아니라 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깜빡깜빡인단 말이죠. 근데 펜툴은 안 깜빡거려. 왜 그러냐면 펜툴은 이렇게 선을 잇잖아요. 잇고 나면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패스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패스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 영역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펜툴로 만들어진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패스 창을 이용하는 거예요. 패스 창이 지금 레이어 창 안에 옆에 패스라고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원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은 왜 없냐면 윈도우 여기 메뉴에서 패스라고 하는 창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패스라고 되어 있죠. 패스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 팔레트 창 안에 패스라고 하는 창이 하나 생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워크 패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이 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밑에 보면 밑에 아이콘 중에 로드 패스 에즈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셀렉션으로 이걸 로드한다는 얘기예요. 이 패스를 셀렉션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점점점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면 얘가 선택 영역으로 잡혀요. 그죠? 잡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펜툴을 선택 영역으로 만든 거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방식은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로 엔터를 누르는 거예요. 방금 패스에 가갖고 밑에 아이콘을 누르는 거랑 컨트롤 플러스 엔터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컨트롤 엔터는 단축키니까 우리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꼭 저렇게 패스에서 밑에 걸로 눌러가지고 선택 영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엔터는 까먹을 확률이 높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럼 이제 펜툴에 대한 부분은 끝났습니다. 더 이제 연습하는 것들은 제가 실습 소스들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이런 거 가지고 다 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면 선택 영역 크기만큼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포토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해볼까요? 펜툴 쓰지 말고 일단 여기 개체 선택 툴에서 용을 한번 따볼게요. 용을 선택하시고, 참 개체 선택 툴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녀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만 하나 따야 되잖아요. 컨트롤 J, 선택 누른 상태로 컨트롤 J 누르면 그 선택된 것만 복사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얘만 땄죠? 그리고 나서 얘를 저장해 볼게요. 익스포트로 펜지로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을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용, 선택한 이 용 얼굴 크기만큼만 저장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저장한 거 보면 캔버스 전체를 저장해 버린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캔버스를 저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캔버스는 이미 큰 덩치의 캔버스이기 때문에 이 용의 얼굴만큼의 사이즈로 저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캔버스로는. 그러니까 이 용의 얼굴 크기만큼의 캔버스를 새로 생성하시고 거기다가 이 용의 얼굴을 붙여놓고 거기에서 이제 출력을 하시면 이제 작은 사이즈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니 캔버스를 새로 만드는 거 오케이. 그런데
이 용의 얼굴 이 사이즈 가로 세로를 우리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새로 캔버스를 만들죠?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 썸네일을 클릭하면, 레이어 창에 썸네일을 클릭하면 해당 썸네일의 외곽이 잡힌다고 했어요. 그럼 선택이 다시 됐죠? 용 머리가 선택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컨트롤 C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진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 상태로 캔버스 생성하는 명령어 단축이 뭐였죠? 컨트롤 N. 컨트롤 N을 누르면 방금 클립보드에 들어간 그 사이즈가 보여져요. 맨 앞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 생겼어요. 새로운 캔버스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V를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용 얼굴 사이즈만큼 정확하게 만들어졌죠. 그죠? 이 상태로 밑에 백그라운드 눈을 꺼갖고 투명 영역을 살릴게요. 그리고 익스포트 png. 그래서 선택 용 캔버스 변경. 볼까요? 저장된 곳 보면 폴더에도 이미 차이가 있죠. 그죠? 폴더에 들어온 거 보면 방금 저장한 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크게 해서 저장됐죠. 사진으로 봐도 이게 다예요. 아까 처음에 했던 거는 이렇게 캔버스 전체 큰 캔버스가 저장되고 우리가 얼굴 크기만큼의 캔버스를 새로 만들고 거기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얼굴에 맞는 사진만 저장이 됐겠죠. 이상으로 이번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